미국의 평화로운 아이다호 마을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잔의 가족인데요. 12살 소녀였던 잔은 엄마, 아빠, 그리고 두 여동생과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잔의 가족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버치톨드를 만난 것입니다. 버치톨드는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로 작은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잔의 가족과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잔의 가족은 버치톨드에게 B라는 애칭을 붙여줄 정도로 그에게 빠져들어갔습니다. 특히 사교성이 좋았던 소녀 잔은 B 아저씨를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B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소아성애를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였습니다. B가 잔의 가족과 친해진 이유는 사실 잔에 접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B는 잔을 납치하고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세뇌시켰습니다. 아직 어렸던 잔은 B의 말을 철저히 믿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시청자분들은 의아하실 겁니다. 아니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어떻게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할 정도로 세뇌당한 거지? 부모님한테 이르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보통 12살 정도의 아이라면 어느 정도 사리분별이 가능하여 세뇌당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대체 B는 잔을 어떻게 속였을까요? B의 세뇌 수법을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우선 잔과 친밀감을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잔의 집에 자주 놀러갔고 잔과 놀아주었습니다. 잔은 당시 B에 대해 이렇게 회상합니다. B는 저에게 아빠 같은 존재였어요. 거의 두 번째 아빠 같은 느낌? B는 잔하고만 친해진 것은 아닙니다. 잔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잔의 가족 전체와 친해졌습니다. 다음 대화를 함께 들어보시죠. 요즘 들어 삶이 지루하네. 권태기가 온 건가? 결혼 생활이란 게 별게 없지 뭐. 아니 근데 잔 엄마, 당신 머리 새로 했어? 어제 했는데 왜? 아니 그냥 너무 예뻐서. 아 뭐야. 아 그리고 불 조심해. 내 마음이 지금 너무 불타고 있어서 당신까지 태워버릴지도 몰라. 그렇습니다. B는 잔 엄마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하지만 B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잔 아빠에게도 다가가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요즘 꽃집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역시 B님도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제 마음을 잘 이해하시네요. 알다 마다요. 지치고 힘들 땐 제게 좀 기대세요. 언제나 이렇게 서 있을게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혹시 예상하셨나요? 상상도 못하시겠지만 B는 잔 아빠와도 불륜관계를 맺습니다. 차 안에서 잔 아빠의 자위를 도와주는 미친 행각을 벌이죠. 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요? 잔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잔에게 다가가기 위한 발판이었을 뿐이죠. 잔의 가족과 친밀감을 쌓았다고 해서 아직 B가 잔을 성추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턱대고 성추행을 했다가 잔이 경찰에 신고하면 잡혀가는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B는 잔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더 치밀한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는 작은 부탁을 시작으로 점점 더 큰 부탁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잔의 집을 그냥 자주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 있으면 집에 놀러 가도 될까요? 네 그럼요.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그리고 집에서 잔과 놀아주면서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행세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점차 대담해지면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 아동학대를 당했어요. 오 하나님 맙소사. 심리상담사가 이야기하길 아동학대로 인한 트라우마는 어린아이 옆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며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종종 자네 침대에서 아이와 함께 놀아줘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순진하고 착했던 자네 부모는 B의 악마 같은 꿍꿍이를 모른 채 부탁을 허락해줍니다. 그 후 B는 잔을 일주일에 3-4번씩 찾아가 침대에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심리치료를 핑계로 말이죠. 앞서 B는 잔 가족과 친밀감을 쌓고 잔과 독립적인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계획을 드디어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다 판단한 B는 본인이 몇 개월간 계획한 범죄를 실행에 옮깁니다. 오늘 잠과 함께 승마장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좋아요. 오늘은 좀 날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다음에 가는 게 어떠니 자나? 제발 가게 해주세요. 저 승마 꼭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잔의 부탁에 잔의 부모님은 B와 승마장에 다녀오는 것을 허락해줍니다. B는 잔을 승마장에 데려가는 것처럼 차에 태웠으나 사실 그녀를 납치할 생각이었습니다. B는 잔에게 멀미약이라면서 수면제를 주고는 야외 캠핑장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차를 세우고는 수면제에 취해 의식이 없던 잔에게 외계인이 말하는 듯한 테이프를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여성 동지여 잘 들으라.
당신은 선택받은 인물이다. 당신은 반은 지구인이지만 반은 외계인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어머니는 인간이 맞지만 사실 아버지는 외계인이다. 그리고 당신은 지구를 구하기 위한 임무를 출산해야 하는 미션을 타고났다. 그 미션을 달성하지 못하면 지구는 멸망하고 당신 가족은 큰 재앙을 입을 것이다. 선택된 남성 동지와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 16살 때까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지구는 멸망한다. 테이프에서 선택된 남성 동지는 당연히 B였습니다. 자는 외계인이 하는 이야기가 진짜라고 믿었고 본인이 임신하지 않으면 자기 가족이 큰 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가 별다른 강요를 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B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일반적인 강간은 피해자가 몸부림치기 때문에 이를 제압하기 위한 폭행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잔의 경우는 이미 철저히 세뇌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B와의 성관계를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B는 손쉽게 잔과 성관계를 맺습니다. 잔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B 아저씨를 믿었기 때문에 저를 해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B도 저처럼 외계인에 의해 선택된 존재라고 생각해서 일종의 동질감을 느낀 것 같아요. 이미 완벽히 세뇌당한 잔을 계속 통제하기 위해 B는 가족으로부터 잔을 고립시키려 합니다. 잔의 가족이 당연히 잔과 B의 관계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한 것이죠. 그는 어린아이와 결혼이 허용되는 멕시코로 잔을 납치하여 잔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은 경찰에게 B의 위치가 발각되면서 실패하고 잔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라도 B를 감옥에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철저히 세뇌당한 잔은 자신이 납치당한 게 아니라 그냥 B와 여행을 갔다 온 거라고 우겼습니다. 또한 B는 잔의 부모에게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면 잔 부모 각각과 불륜관계를 맺은 것을 알리겠다고 협박합니다. 본인들의 불륜관계가 지역사회와 교회에 알려질 것을 걱정한 부모는 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침묵하기로 합니다. 감옥행을 피한 B는 지속해서 잔을 가족과 고립시키고 잔과의 성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때 그는 다시 한번 외계인 테이프를 동원합니다. 여성 동지여, 당신은 선택받은 인물이다. 선택된 남성 동지와 성관계를 맺어야 하며 16살 때까지 지구를 구할 임무를 임신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절대 외부인에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 특히 아빠를 포함한 모든 남성은 피해야 한다. 외계인 테이프가 B와의 관계를 비밀에 붙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잔은 B에게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가족에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은 계속 세뇌당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B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횟수로는 총 약 200번가량의 성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잔은 16살 때까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지구는 멸망한다는 외계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2살에 임신을 하지 못했으나 지구가 멸망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부모에게 본인이 지금껏 당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였기에 B를 고소할 수 없었죠. 시간이 흘러 잔은 어른이 되어 할리우드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잔의 어머니는 그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빼앗긴 결백이라는 책을 발표합니다. 이웃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다정하고 따뜻했던 잔 가족. 그런 잔 가족의 순수성을 B가 훔쳤다고 표현한 제목입니다. 잔 부모는 각자 B와 불륜관계를 맺긴 했지만 서로를 용서했고 이혼하지는 않았습니다. B는 해당 사건으로 정신병동에 입원하였고 이후 자살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사이코 팁은 무엇일까요? 상대가 친절하더라도 선을 넘는다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B가 잔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냐는 부탁을 하는 순간 선을 넘는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의 부모는 B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착한 이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결국 잔은 외계인 테이프에 세뇌되어 자발적인 성관계를 맺었고 잔의 부모 또한 각자 불륜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B를 신고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죠. 한 번이라도 B를 의심해보고 거리를 뒀다면 한 아이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의 지나친 호의에 고마움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친절한 이웃의 목소리가 어느새 추악한 외계인의 목소리로 변하여 당신의 선을 조용히 침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이코는 단순히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보다 지능적으로 당신의 감정을 이용하여 범죄의 발판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